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이든 부부 사이든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해감에 있어서 대화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으로 이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대화를 시도한 건데 내 상대와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라면 왜 자꾸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목적은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이거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발생을 막거나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일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상대와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요, 내 상대와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남녀 사이에서,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요, 분명 내 상대는 동일한 한 명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대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이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꼭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죠.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참 잘 통한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서로 원하는 바가 같거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 그렇게 느껴지겠죠. 반대로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느낄 때는요, 상대가 내 생각을 혹은 내가 상대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둘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가 잘 된다고 느낄 때는 그 스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대화에 스킬이 정말 필요할 때는요, 나와 상대방이 대화가 잘 안 될 때, 서로의 의견이 잘 안 맞을 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겠죠. 두 사람이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 대화가 계속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 대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남녀 사이에서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와 대화에 임하는 순간에요, 희한하게 내 상대는 나에게 변명을 하거나 반박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내 생각을 들은 내 상대방은요, 자신이 그동안 잘해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우리 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내 일방의 생각을 전해 듣게 되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목적만 생각을 해볼게요. 어찌됐건 내가 필요한 건요, 내 상대방이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상대방은요, 비난받는 느낌이 없어야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좋은 감정이 아닌 상태에서 대화를 할 때는요, 정확히 내 상대방을 비난하는 듯한 말로 내 의견을 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공감과 이해는요, 단 1%도 얻지 못하고 대화를 종료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되면요, 대화가 아니라 다툼으로 변질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대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연인들 각자가요,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을 전달했을 때 다른 한 사람은요, 분명히 서운하거나 비난받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근데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그 사람은요, 어찌됐건 그 순간에 공감받기를,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서운함을 표현했다면 일단 그 말을 듣는 한 사람은요,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해? 혹은 네 말이 다 맞는데, 이런 류의 말을 일단 안 하는 것을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요, 그 대화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요,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노력만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그러려고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서운함을 표현한 그 사람이요, 자기가 공감을 받은 것 같고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나야 그 서운한 말을 했던 그 사람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슬슬 생길 거라고요. 자기가 서운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은 상대방이 혹시 또 서운해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된 이후에
잠시 후가 아니고요. 조금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대화에서 거론된 서운함들이 다 없어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서운한 거를 말해도 되는 타이밍일 거예요. 이러한 규칙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대화가 다툼으로 변질될 일이 없을 거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순간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서운한 말을 해올 때 내가 그것을 들어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면요, 내 마음속에선 좀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은 들었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무의식 중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과정들을 너무 압축시켜서 대화랍시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게 너한테 좀 서운했어. 그래서 네가 이런 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을 때요, 비난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 내 상대방은요, 자기 딴에는 대화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감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그래, 그럴 수 있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서운함을 먼저 표현해왔던 내 상대방은요, 공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철없는 사람으로 치부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부받은 사람은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장을 펼치고요, 다시 그 주장을 들은 상대방은요, 그 주장을 인정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상대방을 다시 공격하고 있거든요. 굳이 제가 특별한 예를 들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너무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걸 상상해서 그 예로 갖다 붙여도 다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기본은요, 누군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해 왔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은요, 오늘 대화에서는 들어주는 역할만 해주시는 거고요, 다음번에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내 서운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서운함을 이야기했던 사람은요, 다음번엔 내가 들어줄 차례가 온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을 수 있어야겠죠. 조금 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어떤 서운한 표현을 할 때 좀 더 완곡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대화를 할 때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상대방에게 돌려서 비꼬면서 말하는 방식인데요,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운한 티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는 것도 아닌, 요즘 바빠서 나한테 연락 안 하는 거야? 애정이 식었나 보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분명 상대방에게 사태를 인지시키기는 하는데요, 기분은 영 찜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내 상대방은요, 무조건 변명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대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보편적이고 좀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가 나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해서 서운해. 그래서 네가 나한테 연락을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내가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너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한 거죠. 물론 이런 말을 들은 대다수의 내 상대방은요, 공감을 해주거나 완곡한 표현을 써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요,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이나 화법에 따라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건 확실하거든요. 다만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 표현을 난 네가 나한테 연락해 줄 때 네가 되게 자상한 사람이고 되게 섬세하고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사람 같아서 되게 멋져 보이더라. 그래서 가끔 막 떨리고 그래 라고 표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내 상대가 아주 멍청하지 않은 이상은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상대방도 알아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 상대는 비난받은 느낌이 아니라 기분 좋은, 자기가 멋있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노력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면요, 다시 두 번째 방식으로 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방식이든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예쁜 말을 듣고 싶어요. 또 그 사람에게 내 예쁜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면요, 다른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연인 관계라면요, 나부터, 내 서운한 감정부터 예쁘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굳이 내가 상대방에게 예쁜 표현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세 가지 경우 모두 상대방에게 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건 맞아요. 그리고 대화에 임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걸 거고요. 그러나 다만 결과물은 너무 다를 수 있겠죠. 세 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요, 다툼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마음껏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은 매력을 느낄 거고요. 분명 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만 하면 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나 역시도 괴로워지고 있으시다면 대화를 하자고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 대화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